자, 일단 검찰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을 최순실이라고 보고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역 25년, 벌금 1,185억 구형, 비선 실세 탐욕 악행위 사건의 실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짚어주시고, 최순실이는 검찰을 노려보더니 도저히 못 있겠던가 봐요. 대기실로 자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고 뭐 소리를 지어가지고 비명이다, 뭐 괴성을 질렀다 이런 기사들을 좀 쓰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좀 살펴주자.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이 있었다. 징역 25년, 벌금은 1,185억, 그리고 추징금이 77억 9천만 원이었던가요? 예, 그렇게 좀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 정경유착 비선 실세 탐욕 악행이 최순실 사건의 실체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특검을 비난하는 후안무치, 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유발한 인물이다.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엄벌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을 원하는 국민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에게 25년을 구형하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건 뭐 옥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러고, 그리고 최순실은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특검에서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빨리 쓰시네요. 박정희 전 의원님, 이거 전부 짧게 가시죠 이제.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억울하다 또 억울하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지난번에 법정 출두하면서 네. 억울합니다고 작심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사실 뭐 뒷얘기는 쇼맨십이다. 네. 그래놓고 또 변호인들한테는 내가 괜히 그랬나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화성인 4차원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이게 특검이 만든 검찰이 만든 기획된 수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덫이옥이다. 고용태를 알아서 자기가 노출된 것 외에는 죄가 없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강기정 전 의원님은 네, 저는 이제 최순실 최후 진술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으로서 최악이다 이랬는데 네. 사실은 국가가 최악이었죠. 그리고 정유라 딸의 꿈이 없어져 이랬는데 정말 국민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고 반성없구나. 반성할 사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이런 짓 안 했죠. 고영식 교수님. 어쨌든 뭐 방금 얘기대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61세 아닙니까? 61세기 때문에 25년이면 이제 86세예요. 86세에 나와요. 인간으로서는, 25년 인생으로서는 살면. 이제 종을 쳤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살기 싫대잖아요. 그 속에는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어 하는 식의 어떤 끝까지 협박이에요. 약간의 협박도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좀 근데 판결 내용을 보면은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최순실 사건은 실체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국정농단 드라마의 주역은 최순실이고 나머지들은 다 조연이다. 조연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 드러나서 아닌가. 주연한 거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농단이 되는 이런 참 엄청. 김현성 부원장. 아무튼 식사를 하셨든 식사를 하고 계시든 지금 좀 또 답답하실 거예요. 다시 또 최순실이냐 얘기하실 텐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이 정말 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장 농단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헌법의 덕을 가장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얼마나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촛불 때도 어떻게든 그냥 폭력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다 해서 탄핵을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그래서 비폭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국민이 위대하다. 국민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땅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끝이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또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전기현 의원님. 저는 징역 25년 구형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저지른 악질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들어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적 분노가 담겨 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면 저 사람이 저지른 짓에 대한 우리 사회나 법과 제도의 단죄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들리는 소식은 1월 26일 최순실 선고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도 아마 같이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또 김광석 전 부장님. 최순실 씨는 오늘 뭐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멘붕이죠. 뭐 멘붕. 맞아요. 좀 멘탈 거의 붕괴 뭐. 그 상황이고 예. 실제로 이 징역 25년 예. 벌금 1185억에다가 또 추징금 77억 이렇게 해서 예. 1200억이 넘는 거를 듣는 순간 멘붕이 왔을 거고 예. 그 사이에 또 주판을 좀 튕겼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구형이 이러면 실제로 선고할 때는 절반은 혹시 줄어드나?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아마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거고. 예.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에 징역 25년하고 1000억대의 벌금 중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아마 1천억대 벌금 같아요. 예. 징역 25년에서 별도 언급이 지금 별로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돈 1천억대 얘기 벌금은 아주 있을 그냥-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돈 이렇게 한 게 아마 더 본인한테 더 충격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다 말씀하셨고 한 가지 요거 지금 이제 최순실은 25년을 구형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검찰 생각이었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6년을 구형했는데 이것은 안종범의 범행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점이 참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구형량에 대해서 차이가 뭔지 의미를 좀 잠깐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종범은 범행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시받고 움직인 사람이고, 그리고 수천만 없었다면은 참, 이 사람 참 본인으로서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뭐 들어보시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컵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신호텔 예. 중식당의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제가 그 당시는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지금 패널들을 쓰신 걸 잠깐 보니까 비슷하신 거 같아요? 네. 짧게 강기정 변호사님. 예, 이 두 사람의 구형량의 차이는 주범이냐 정범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광덕 전 부장도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주범, 정범. 주범이라기보다는 최순실은 공범. 네, 네. 네, 주범에 뭐 해당되는 주범으로서의 공범이죠. 뭐. 네. 그러니까 소위 공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권력 서열 1, 2 누가 1위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안정범은 정범이다는 다 권력 서열 똑같은 1, 2일간의 공모에 의한 공범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한 같고. 거고.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형량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그게 나올 수도 있고. 궁금해요, 지금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그런 뜻이고 예. 안종범은 그야말로 그 보좌진으로서 예. 대통령이 시킨 거에 따라서 한 거니까. 알았어요. 예. 벌써 다 알아들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에 박근혜 똑같아, 지금. 대통령을 기준점으로 보면 최순실은 동급.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이었고 네. 안정범 수석은 일개 참모에 불과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호가호의 주범이고 한 사람은 안정범 수석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25년과 6년의 차이죠. 지시를 복종한 자,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자. 지가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순실은? 박 의원은 어떻게? 그래도 뭐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온 나라가 매달려서 1년 넘게 누가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뭐 법적 정치적 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참 처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하는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은 못 봤네요. 네. 우병우도 죄송하다 김관진 소리는 안 하는 것 국방장관 같은데 때 죄송한 사람이 없네요. 김관진 국방장관 한 사람만 네. 댓글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예. 나머지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서 예. 참 아쉽습니다. 김현성 아니, 저는 됐어요. 저 됐습니까? 예, 그럼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어서요. 와 헌법을 가장 농단했던 사람들이 예. 민주주의의 헌법의 덕을 가장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얼마나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촛불 때도 어떻게든 그냥 폭력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다 해서 탄핵을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그래서 비폭력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참 국민이 위대하다. 국민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땅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끝이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또 도약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저 전기현 의원님. 저는 징역 25년 구형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저지른 악질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들어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적 분노가 담겨 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면 저 사람이 저지른 짓에 대한 우리 사회나 법과 제도의 단죄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들리는 소식은 1월 26일 최순실 선고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도 아마 같이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또. 김광덕 전 부장님. 최순실 씨는 오늘 뭐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말하면 멘붕이죠. 뭐 멘붕. 맞아요. 중국 멘탈 거의 붕괴 뭐. 그 상황이고 예. 실제로 이 징역 25년 예. 벌금 1,185억에다가 또 추징금 77억 이렇게 해서 예. 1,200억이 넘는 거를 듣는 순간 멘붕이 왔을 거고 예. 그 사이에 또 주판을 좀 튕겼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구형이 이러면 실제로 선고할 때는 절반은 혹시 줄어드나?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아마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거고. 예.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에 징역 25년하고 1,000억대의 벌금 중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아마 1,000억대 벌금 같아요. 예. 징역 25년에서 별도 언급이 지금 별로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 돈, 1,000억대 돈 얘기 벌금은 아주 있을 그냥- 수 없는 일이 자, 일단 검찰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을 최순실이라고 보고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역 25년 벌금 1,185억 구형.
비선 실세 탐욕 악행위 사건의 실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짚어주시고 최순실이는 검찰을 노려보더니 도저히 못 있겠던가 봐요. 대기실로 자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이다 괴성을 질렀다 이런 기사들을 좀 쓰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좀 살펴주자.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이 있었다. 징역 25년 벌금은 1,185억 그리고 추징금이 77억 9천만 원이었던가요? 네, 그렇게 좀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 정경유착 비선 실세의 탐욕 악행이 최순실 사건의 실체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특검을 비난하는 후안무치 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유발한 인물이다.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엄벌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을 원하는 국민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에게 25년을 구형하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건 옥사라는 얘기 아니냐 이러고 그리고 최순실은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빨리 쓰시네요. 박정희 전 의원님 이거 전부 짧게 가시죠 이제.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억울하다 또 억울하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지난번에 법정 출두하면서 억울합니다고 작심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뒷얘기는 쇼맨십이다. 그래놓고 또 변호인들한테는 내가 괜히 그랬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화성인 4차원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이게 특검이 만든 검찰이 만든 기획된 수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덧씌우기다. 그 형태를 알아서 자기가 노출된 거 외에는 죄가 없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강기정 전 의원님은 네, 저는 이제 최순실 최후 진술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으로서 최악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국가가 최악이었죠. 그리고 정유라 딸의 꿈이 없어져 이랬는데 정말 국민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고 반성할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이런 짓 안 했죠. 고영식 교수님. 어쨌든 방금 얘기대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 61세 아닙니까? 61세기 때문에 25년이면 이제 86세예요. 86세에 나와요. 인간으로서는 인생으로서는 살면. 이제 종을 쳤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살기 싫대잖아요. 그 속에는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어 하는 식의 어떤 끝까지 협박이에요? 약간의 협박도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좀 근데 판결 내용을 보면은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최순실 사건은 실체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국정농단 드라마의 주역은 최순실이고 나머지들은 다 조연이다. 조연에 불과하다.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 드러나서 아닌가. 주연한 거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농단이 되는 이런 참 엄청. 김현성 부원장. 아무튼 식사를 하고 계시든 지금 좀 또 답답하실 거예요. 다시 또 최순실이냐 얘기하실 텐데 저는 좀 힘들더라도 이 정말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이게 돈 이렇게 한 게 아마 더 본인한테도 충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다 말씀하셨고 한 가지 요거 지금 이제 최순실은 25년을 구형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검찰 생각이었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6년을 구형했는데 이것은 안종범의 범행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하는 점이 참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구형량에 대해서 차이가 뭔지 의미를 좀 잠깐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종범은 범행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시받고 움직인 사람이고, 그리고 수천만 없었다면은 참, 이 사람 참 본인으로서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들어보시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코스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저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호텔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제가 그 당시는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패널들을 쓰신 걸 잠깐 보니 비슷하신 거 같아요? 네. 짧게 강기정 변호사는? 예, 이 두 사람의 구형량의 차이는 주범이냐 정범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김광덕 전 부장도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주범, 정범. 주범이라기보다는 최순실은 공범. 네, 주범에 해당되는 주범으로서의 공범이죠. 뭐. 그러니까 소위 공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권력서열 1, 2 누가 1위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안정범은 정범이다는 권력서열 1일간의 공모에 의한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형량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나올 수 있고. 궁금해요, 지금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그런 뜻이고 안종범은 그야말로 그 보좌진으로서 대통령이 시킨 거에 따라서 한 거니까. 알았어요. 벌써 다 알아들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